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국계 기업의 HR 업무에 대해서 최영미 전문의 모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미 인사드립니다. 전문님 경력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이제 HR을 시작을 하셨던 건 아니었고 회계, 재무 이런 쪽을 하시다가 이제 HR로 이제 넘어왔는데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넘어오셨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일반화되는 어떤 그런 트랙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되게 특이한 경력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제가 원래 이제 경영학과 나와서 이제 파이낸스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기업이 굉장히 작았을 때예요. 그래서 업무들을 거의 다 제가 도니까 한 10년 넘게 도니까 파이낸스 업무를 다 끝낼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안 한 거를 보니까 세금, 그러니까 텍스 쪽에 관련된 세법에 대한 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보스분한테 저는 이제 세금 쪽, 텍스 쪽에 궁금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페이롤 매니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간절히 원하니까 이제 트랜스퍼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HR 업무의 가장 기존적인 게 페이롤부터 시작하는 경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걸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하신 거예요? 저는 HR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오로지 텍스. 그래서 제가 왜냐면 워낙 조금 이렇게 새로운 거 제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안 해본 게 그거다 보니까 사실 페이롤을 택했어요. 근데 이제 인센티브는 약간 저희가 재무하고 인사하고 약간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일을 하는 거를 이제 인사 쪽에서 있는 보스분이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펜세이션 앤 베네핏 매니저 그 자리가 HR에서 났는데 거기 계신 보스가 저한테 오퍼를 던지셨어요. 내부적으로. 야, 영미야, 너 여기 와서 한번 일해보면 어떠니? 너 인센티브도 했고, 샐러리도 했는데, 너 이 샐러리 지급하는 거 말고 이걸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고 싶지 않니? 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드는지 호기심을 또 자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야,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지 너 궁금하지 않아? 한번 해봐. 너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C&B 매니저로 가게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 않아요? 흔치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시라는 거죠? 네, 흔치 않아요. 그래서 C&B 매니저로 하면서 또 제가 이제 재무를 했으니까 숫자에 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숫자에다가 그다음에 일을 해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인사 쪽 일이. 그래서 제 경력이 그때 이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HR 경력으로 이제 시작이 다시 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게 된 거군요. 네. 그렇게 시작하시다가 끝을 보셨어요. 그 탑까지. 네. 그렇죠? CHRO. 네. 제가 보기에는 HR 경력 트랙에서는 가장 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뭐예요? 제가 사실 그 HP에 있으면서 한 30년 있었거든요. 있는데 10년 빼고 한 20년 동안은 거의 제 잡을 3년 안 되게 바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고 했는데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성격이시구나. 그래서 HR 안에서도 계속 바꿨어요. 일을 한 3년 정도 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또 바꾸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셋업해서 다 돌아갈 때쯤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 계속 이제 로테이션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이제 좀 강점이 생긴 거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분석하고 이런 것들의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데서 일단은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나랑은 또 그 차이되는 부분들도 업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반을 가지고 토대가 있으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시너지가 이제 팍 나면서 이제 결국에는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많이 갖게 되셨군요. 그리고 이제 제 약간 모토이기도 하는데 매일매일 저는 그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회사 다니면서 하루하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한테나 이제 하루가 다 주어지긴 하는데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해요. 사실은 아침에 주인의식이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저희 이제 팀 분들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매일매일 컨트리뷰터 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자주 써요. 사실은 이제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 직원들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네 이거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하루하루가 쌓여서 또 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뭐 10년이 되고 사실 그게 다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또 추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성과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열정, 에너지 이런 게 오히려 굉장히 승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실 뭐 HR에 제가 이제 전무님한테 탑에 올라가신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래도 탑이라면 CEO잖아요. 욕심도 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한지 모르겠는데 많이 제가 사실 솔직히 많이 못 봤는데 HR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탑이 CEO가 되는 케이스가 솔직히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왜 기회가 그분들한테 없는 건지 혹시 이런 부분에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전에 제가 HP 다닐 때 저희가 이제 계측기 사업부가 원래 있는데 그게 이제 분사가 돼서 다른 회사가 됐는데 똑같은 이제 대표이사인데 영업을 하는 롤하고 인사하고 기타 이제 영업이 아닌 비영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이런 부분을 다 그럼 묶은 대표를 거죠. 따로따로 뒀다는 얘기예요? 예, 두 명의 대표를 이제 근데 외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모델을 갖고선 가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럼 아예 가능성이 없거나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아니죠. 근데 이제 충분히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그게 사실 더 효과적일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타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뭐 HR, 뭐 파이낸스, 뭐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까지 다 하기보다는 그 대표이사 영업 쪽의 대표이사분들은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에만 집중해서 일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 뭐 리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대표분이 하시면 사실은 훨씬 더 각자의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도 저는 되게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국내 뭐 대기업이든 뭐 우리나라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HR이라는 이 기능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막 그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경영에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 있고 CEO와 커뮤니케이션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들도 많이 정보도 알고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외부 채용을 안 해요. 보니까 특히 이제 헤드분들 같은 분들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를 사실은 그렇게 이제 찬스가 많지는 않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일을 해보면은. 근데 외국계는 좀 보면은 있어요. 헤드분들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그런 자리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거에 대한 거부반이 없는 거죠. 외부 사람이 바로 와서 HR 헤드로 한다. 각 조직마다 그 기업마다 이제 특징이 사실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경험의 반보로는 조금 좋았던 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원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에서도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발탁 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늘 보면은 내부에 계신 분하고 외부에 계신 분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포지션에는 이분이 적합하다라면 내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이걸 내부냐 외부냐라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그 경영 보면은 이윤을 저희가 남겨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좋은 인재는 많은데 내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조직이 변화를 하거나 신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사실 그 다른 뷰의 눈이 필요하거든요. 웹에서 들어와야지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수용적으로 네네. 그 다른 뷰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가 바꿔 나가는 발판을 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 다 보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다 보시고 어떤 방향인지 다른 것도 좀 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렇군요. 이제 뭐 쭉 전무님께서 이제 HR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HR 하시는 분들도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30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런 매력이 있어. 이런 일 하면 되게 이런 쪽으로도 경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인사는 보면은 저희가 그 내부 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잡이에요. 그렇죠. 서포팅자. 서포팅잡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라든가 혹은 뭐 관리자분들이라든가 임원분들이라든가 혹은 최고 경영자분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경청하는 자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사할 때는 물론 이제 HR에 있는 입장도 있지만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보다는 컴플레인 같은 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불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사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얘기조차도 저희가 굉장히 건설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열린 자세 그런 자세로 인사 업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거꾸로 컴플레인조차도 저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런 불만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저희가 줄여 나갈 수 있을지 대안을 늘 갖고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 인사는 뭐 그게 약간 그 직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냥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사실 뭐 우리가 말은 인사라고 하지만 우리 애들 키우는 거라든가 혹은 남편과의 관계라든가 그 인사예요? 그것도 다 인사죠. 아, 좀 자르고 싶네요. 그것도 인사고 그다음에 사실 조직 안에서도 어디나 그게 보면은 영리단체든 비영리단체든 뭐 상관없이 인사가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 인사가 뭐 만사라는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의 코어다. 네, 그렇기 코어죠, 때문에 당연히. HR에 네. 예, 할만하다.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예, 잡이죠. 네. 네, 아, 네. 좋은 아름다운 클로징이었습니다. 네. 네. 저분이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은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